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한번 틀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점심시간 이후로 숙제검사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캉스플루트 하면 숙제가 많기로 유명하다,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네, 숙제가 많아야 학생들이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숙제를 열심히 내주고 그냥 뭐 열심히 하겠지 믿지 않아요. 학생들을 믿지 않아야 학생들이 늘어요. 왜냐하면 숙제를 해와라 해놓고 그냥 했겠지 이렇게 되고, 다음 시간을 맞으면 그 다음 시간에 친구들이 얼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면 레슨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전에 못했던 걸 다시 복습해주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기가 사실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새로운 거를 계속 주고 또 안 되는 부분을 고치는데 레슨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숙제가 나가면 그 숙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숙제 영상을 보내는 친구들이 우리 학원의 한 70% 80% 이상을 제가 영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숙제를 하다가 밥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영상 숙제를 내줬는데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을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또 기본적이라서 어려운 것, 그것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영상은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플룻을 부는데 플룻에서 바람 소리가 나요. 네, 후 부니까 바람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설명하기로는 정답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수업 시간에도 플룻은 원래 바람을 버리는 악기야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갸우뚱합니다. 남녀노소. 자, 60세 드셨던, 이제 본인이 열심히 플룻을 한 10몇 년 하셨던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왜 도대체 플룻에서 내가 바람 소리가 나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원래 플룻은 바람을 버리면서 부는 악기예요. 네, 맞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바람을 선생님이 버리면서 분다고 이야기를 할까? 내가 부는 바람이 10개면 내가 10개의 양만큼 바람을 불어내면 그 10개의 바람이 악기로 전부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가 소비를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소리를 내는데 소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의 바람이 전부 악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고 바람을 내야 되냐 하면 앰부셔 자체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생겨있는 이 악기에 100% 바람을 넣어볼게요. 악기를 물고 그 안에 바람을 100% 넣어야 하죠. 네, 그러면 이 바깥으로 바람이 쑥 빠져나가고, 손가락을 열고 있으면 키 바깥으로 오픈키가 되어 있는 그 상태로 바람이 소진되면서 제가 물고 있는 바람을 100% 넣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날까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나냐 하면 이런 소리가 나죠. 들리세요? 네, 휙 하면서 바람 키클리킹 하는 소리만 들려요. 자, 이렇게 된 주법은 정상적이지 않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플룻은 바람을 버리면서 부는 악기입니다. 이게 1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람을 버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바람을 버리는 방법, 잘 버려야겠죠. 누가 버려야 된다 했더니 분리수거 하냐고 하는데, 네, 제가 많이 웃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덕분에. 분리수거 해야 돼요. 어떻게 분리수거 해야 하냐면, 내가 내는 바람만큼, 넣고 싶은 만큼만 넣어야 돼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만큼을 연주자가 정해서 내야 되고, 밖으로 보내줘야 되고, 연주자가 정해서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려면 엠부셔, 앙부시르, 이런 관악기용 입술 모양을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관악기용 입술 모양에 대해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제 영상 보시면 연필을 들고 입술에 콕 찍어 놓은 그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자리에 입술보다 요 끝에 부분에 엣지를 맞춰서, 인 엣지를 맞춰서 될 건데, 도대체 얼만큼을 대면 바람 소리가 안 나고 플룻 소리가 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플루트 교실이라는 굉장히 베스트셀러, 열심히 이제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 이 교재가 제일 편해서 저는 이 교재를 쓰고 있는데, 플루트 교실에서 몇 번입니까? 12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3번. 네, 교재가 있으시면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거기에 입술 모양도 있고 악기를 대어놓은 자리의 모양도 있고, 그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낸 바람의 50%는 들어가고 50%가 밖으로 나가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정리하면 내가 10개의 바람을 입에서 내보내면 5개는 들어가는데 5개 나갈 때 가장 예쁜 소리가 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누군가 물어봐요. 이 영상 굉장히 많이 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특히 성인분들이 손 들고, 자 그러면 선생님 인상도 이렇게 딱 쓰시면서 얘기해요. 근데 바람을 안으로 불라고 했는데, 높은 음 하면 밖으로 위로 불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장 예쁜 소리를 나는 것이 50%, 들어가는 거, 50% 나가는 거. 그럼 이제 최고음역을 낼 때는 입술을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입술의 방향을, 바람의 방향을 밑으로 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높은 음 불고 싶으면 이렇게 더 들어서 불고, 이렇게 낮은 음을 불고 싶으면 정상적인 45도 각도에서 불고 있는데, 이것보다 이렇게 조금 내려서 불면 낮은 소리가 나고, 조금 들어서 불면 높은 소리가 나기에 수월한 엠부셔가 된다, 요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했던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바람을 절반만 내는 방법. 자, 절반만 내는 방법은 입술 모양, 편안하게 담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는 이 입술 모양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저음역은 아주 낮은 음역,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걸려있는 솔같이 생긴 음들, 그거보다 두 번째 칸에 걸려있는 라, 세 번째 줄에 있는 시, 네 번째 칸에 있는 도, 이런 식으로 요런 낮은 음들, 오선지 안에 있는 요 음역들을 저음역, 이렇게 불러요. 저음역. 저음역과 중음역 아주 걸쳐있는 그 오선부 안에 있는 음들은 굉장히 살살 바람을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개를 불 수 있는데 한 8개만 부는 거예요. 그러면 8개 불면서 4개는 들어가고 4개는 나가야겠죠. 그러면 높은 음은 바람을 조금 더 쓴다 하면 또 헷갈리시니까 압력을 밀도 있게 분다. 그러면 10개 불 거였는데 한 12개 정도 제가 부는 거예요. 엠부셔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6개 들어가고 6개 나가야겠죠. 맞아요. 처음에 내가 내는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내지 않으려면. 이게 정답입니다. 바람 소리를 내지 않으려면 저음역은 보다 살살 불고 고음역은 보다 많이 분다. 자, 조심스러운 이유는 많이 분다와 세게 분다는 다른데, 많이 분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 세게 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많이 부는 거예요. 양을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세요. 양을 많이 부는 거, 그게 고음역. 양을 적게 줄이는 거, 그게 저음역이에요. 자, 그러면 솔 내볼 건데, 그 솔, 저음 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걸려있는 솔인데, 보세요. 솔을 제가 내는데 바람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낼 수 있어요. 해볼까요? 보세요. 바람 소리 많이 들리시나요? 저음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죠? 왜 그럴까요? 제가 바람을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처음부터 많이 불면 하는 소리보다, 예쁜 소리보다 나가는 바람이 더 많은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솔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양의 바람이 필요하지 않은 음이에요. 적당히 불어볼게요. 네, 요 정도만 있어도 소리 충분히 나거든요. 그래서 저음역 연습하시는 분들, 훨씬 소리를 줄여야만 바람 소리 자체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입술 모양과 바람의 방향과 각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대로 하시면서 처음 내가 입에서 내오는 바람의 양만 조절해 주세요. 요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제가 요거 드리는 영상 수업하시고 또 드렸을 거예요. 수업하고 또 드린 그 영상이니까 수업 내용에 비추어서 한번 복습해 보시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럼 빨리 백기 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카톡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캉스플루트의 블로그도 언제나 열려 있죠? 거기에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면 유튜브에 달아주셔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는 오픈이에요. 네, 미국에서도 다 보시더라고요. 핸드폰 번호 그거 입력하면 저하고 연결돼요.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물어보시는 게 굉장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습하시고 정확하게 알자. 모르는 건 빨리 물어보자. 입술 위치 맞추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그것도 빨리 백기 드시고 제 영상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제대로 연습해서 숙제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